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2차전지 업종이 변동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박순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이었어요. 예. 오전에 막 급격히 올랐다가 점심시간 지나면서 급격히 빠지고. 이제 하루에 워낙 그날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약간 좀 투자자들이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박 작가님 보시기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오전에는 이제 그 홍콩 쪽 그 롱숏 펀드들이 이제 그 청산되면서 네. 2차 전지 쪽은 이제 매도를 쳤었을 테니까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고 사서 갚아야 되니까. 예, 사서 갚아야 되니까 반대로 이제 매수 포지션에 있던 거는 이제 시장가로 파는 이제 그런 형태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보면은 그때 이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까지 2차 전지 주식들은 이제 급등하고 그 이외의 업종 주식들은 이제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게 이제 홍콩계 펀드 한 3개 정도가 그 영향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청산되는 이제 영향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팔아서 결국은 이걸 사가지고 갚아야 되니까 이제 다른 건 다 떨어지고 오르고 이런 식이 됐군요. 그리고 그게 이제 수요일날 있었던 오전까지 예. 있었던 일이고 오후에는 이제 다시 그게 이제 다 청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신규 공매도가 이제 들어온 걸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아마 좀 그 불법성 공매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우리 공매도 제도가 수기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치고 3일 이내에 갚아버리면 흔적이 안 남거든요. 예.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발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형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말씀하신 26일 날 이제 그 에코프로 차트인데 그 153만 9천 원 찍고 그다음에 이제 급락이 나타났고요. 이제 90만 원, 100만 원 깨고 이틀 만에 이제 그 떨어지는 있었고 그 이후에 보면은 3일째부터 양봉이 나타나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요일 날 그러니까 26일 날 이제 공매도 쳤던 거를 이제 금요일 날부터 갚기 때문에 3일째 양봉이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 발생한 거고요. 이제 그래서 그 수요일 날 쳤던 거는 금요일 날 갚아서 금요일 날 양봉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공매도 쳤던 거는 그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갚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다시 양봉 하나가 더 뜨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에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신규 공매도를 쳐서 이제 음봉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패턴이 이제 발생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7월 26일만 그런 게 아니고 총 3번 있었습니다. 4월 11일 날 이제 82만 원일 때 이때도 이제 보시면은 고점에서 이제 10쟁 그 요때는 양봉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또 급락하고 3일째 이제 살짝 그 양봉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 3일째에 저가 매수 3일째부터는 이제 그 갚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타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82만 원 기록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100만 원도 넘어갔었던 거니까 3월 16일 날 47만 원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3일 빠지고 3일째 이제 양봉이 나타나고 그에 좀 상승하는 이제 그런 일이 역시 좀 반복됐던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요번 주 월요일 이틀 동안 또 마찬가지로 이제 좀 에코프로 관련해서 한 증권사 연구원이 매도 리포트를 내고 그 이후에 이제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빠지고 오늘 양봉이 나타나고 이제 그 똑같은 패턴이 오늘 요번 주에도 또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매도를 하면 실제로 3영업일째 갚아야 됩니다. 현금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이 주식이.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거래한다고 오늘 현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성이 있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관리 감독하셔야 될 금융당국에서 과연 좀 의지가 있는지 하는 생각을 좀 이제 안 가질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작가님, 뭐 주식이라는 게 보통 뭐 오르고 내리고 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이제 2차전지 주요 종목 급등락이 참 심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뭐 급등락이 심해졌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 이제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 이제 이런 주식들이 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반면에 이게 항상 대로 움직이거든요. 지금 되게 이제 독특한 현상들이 이런 2차전지 주식들이 올라갈 때 타 섹터 종목들이 떨어지는 일이 동시에 발생해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숏 스퀴즈 되는 이제 이게 항상 양쪽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어느 건가를 팔아서 사고 또 여기서 돈을 벌면 다른 걸 사고 이런 식이 된 거죠. 같이 이제 세트로 묶여서 움직이는 거니까. 반면에 이제 그 공매도 약간 불법성이 있는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주식들이 떨어질 때는 그 반대편 쪽에 있는 업종의 주식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또 발생합니다. 공매도를 치면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을 갖고 사야 되니까 그 사는 업종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2차 포모 현상이 지금 좀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월달, 2월, 3월, 4월달에 막 올라갈 때 이제 1차 포모 현상이 있었고, 2차 전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배 아파서 2차 전지를 많이 사면서 주가가 좀 슈팅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7월달에 다시 한번 재현이 되니까 그게 이제 다시 한번 포모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근데 이제 포모 현상을 겪어갖고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되게 심정적으로 좀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라도 내가 탑승 안 하면은 이제 연경 탑승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반대로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또 부담감은 있는 상태니까 되게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이 나타나면은 따라서 팔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낙폭을 키운다든지, 급등할 때는 따라서 쫓아가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패시브 수급. 특히 이제 ETF 쪽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 ETF들이 최근에 아주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패시브 수급들은 이제 가격에 불문하고 그냥 이제 사들어오는 비율대로 무조건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이제 그 개인적으로 사려고 하면은 100만 원 넘어가면은 가격이 부담스러운데 패시브 수급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ETF 쪽에 패시브 수급이 지금 들어오는 게 버팀목 역할을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1일부터 에코프로가 MSCI 편입이 되면은 11일부터 그쪽 패시브 수급이 대략 한 1조 원에서 한 2조 원 정도 되는 규모가 들어올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게 규모가 상당히 좀 큽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그 하방을 이제 막아주는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금융시장 참여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투자 주체별로 처한 형편은 어떻고 또 이 주체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세요? 좀 분석을 좀 한번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그 신한금투의 이제 이선엽 이사, 이제 이분 영업부 이사신데, 이분이 그때 수요일 날, 26일 날, 그 당시에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를 하나 보낸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갖고, 이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7천억 이상 사죠. 사실상 공매도 했던 거 걷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홍콩 헤지펀드들이 이제 파산하면서 이제 그 숏스퀴즈가 나오는 이제 그 현상을 사실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곳 여의도에서 최고수 집단도 오늘 멘탈 나갔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여의도에 사실은 이제 공매도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롱숏 하는 펀드들이 사실은 되게 대세예요. 지금 가장 큰 세력입니다. 그 세력들이 상당히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보시면, 요게 이제 4월 13일 날 나온 기사인데, 홍콩, 싱가포르 숏쟁이들 에코프로 때문에 줄퇴사, 그래도 계속 친다, 공매도 해서. 이제 유튜브를 틀면은 배터리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막 2차전지 좋게 얘기하고 보면은 막 짜증난다.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저 때문에 이제 직장을 잘렸다는 거고, 잘리고 난 다음에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복수하겠다 해서 사실은 이제 4월 중순부터 홍콩에서 이제 복수를 위해서 에코프로나 뭐 이런 주식들 공매도 포지션이 계속해서 많이 늘었었고요. 그게 7월 달에 이제 2차로 또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을 2번 잃게 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관련해갖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적인 공매도가 사실 많은 상태고, 특히 신한증권이 사실은 이제 공매도 주요 창구로서 이제 많이 활약하고 있는데, 예. 특히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창구를 많이 이용하고요. 한국계 증권사로는 신한투자금융의 그 신한증권의 계좌를 사실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아까 그 신한증권의 이선엽 이사가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이 코멘트를 한 게 바로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신한증권에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99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액을 지연 보고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 대대적으로 금융감독에서 이제 공매도 문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금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들은 척, 만 척 하는 신용만 내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는 좀, 많은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은 8월 2일 날 이제 조선비즈 이인하 기자님 기사,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다. 롱숏 명가의 처참한 성적표, 이게 다 에코프로 때문이다. 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제 개인들이 특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에코프로 형제, 포스코 형제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쳤었다는 거고요. 이게 자사운용사 중에서는 이제 타임폴리오가 제일 좀 규모가 큰 회사고요. 네. 그 다음에 안다, 쿼드, 타이거, 알펜루트, 블래시 뭐 이런 이제 사모펀드들 쭉 있는데, 이 회사들이 7월 한 달 동안에만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33%까지 이게 심하게 손실을 봤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숏스퀴즈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저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의심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런 이제 그 사모펀드 회사들하고 이제 금융당국하고 좀 결탁돼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런 카르텔, 각종 카르텔, 이권 카르텔을 좀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문제로 보고 이거를 이제 좀 해소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잡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 공매도라는 게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제 순기능이 있어서 사실은 존재하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룰을 어기면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시장을 또 교란하는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공매도 제도가 취지대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충분히 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지금 숏 커버링, 숏 스퀴즈 역습이라는 말 요새 이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꼭 2차 전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롱쇼트 가치주 펀드 눈물해서 이제 기사가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사실은 개별 그 자산 운용사별로 이제 운용하는 형태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롱숏 하는 이제 종목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서로 그 안에서 이제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서 이제 종목을 더 잘 고른 펀드사들은 이제 수익률이 나서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그렇지 못한 이제 펀드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지금 여의도의 이제 그 자산운용사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군을 다 같이 공매도하고, 특정 종목군을 다 같이 사는 이런 현상이 되게 이제 좀 보편화돼 있어갖고, 실제로 이게 이제 롱쇼트 가치주 펀드 눈물해서 기사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주요 롱쇼트 펀드 올해 수익률이 이제 타임폴리오 위드 타임이나 KB 코리아 롱쇼트 트러스트 다이나믹 코리아 50에서 다 마이너스 이제 3%에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나 있는 거는 뭐 당연하다 손 할 텐데, 인컴 펀드나 공모주 펀드, 배당주 펀드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지금 코스피 상승률이나 코스닥 상승률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코스피가 16.4%, 코스닥이 30.1% 올 동안에 인컴 펀드가 5%밖에 안 올랐고, 공모주 펀드가 5.5%, 배당주 펀드가 7.9%밖에 안 올랐다는 거는, 이게 이제 롱숏 펀드들이 갖고 있는 그 포지션을 이제
그 관계가 없는 사실은 그 롱숏 펀드들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해야 될 이제 가치주 펀드들이 그거를 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거의 동조화 현상이 그러니까요. 있었네요. 이런 형태로 동조화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사실은 이제 큰 문제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펀드에 돈 맡기니까 손실이 계속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년 새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시장에서 11조 원을 뺐다는 거고요. 이게 2020년부터 보면은 107조 하던 게 2021년에 100조, 22년에 93조, 23년에 82조로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의도의 그 금융기관들, 특히 이제 펀드 이제 운용하시는 자산운용사에서 심하게 좀 반성하고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소위 말하는 시장의 흐름하고는 이 양반들이 지금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막 보니까 개인들이 더 이상 여의도 기관들을 안 믿는 겁니다. 여의도 증권사를 이제 안 믿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사 사장단들 다 불러 모아갖고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제 구상을 하고 고민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의 관행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이제 기껏 한다는 게 이제 저를 공격하는 그런 걸로 이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이렇게 미봉책만 자꾸 내놓다 보니까 개인들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외면을 받고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개인들은 이거는 역이용하면 되겠다 해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가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보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개인들 자금이 지금 몰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는 교보증권의 강민석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쇼커버링 현상이 일어나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러면 8월 달에 쇼커버링이 날 수 있는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다 같이 찾아보자. 이런 거를 이제 지금 투자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태까지 지금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니까요. 공매도, 그러니까 롱숏 펀드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코너로 궁지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절대로 손실을 내지 않겠다고 해서 투자자들의 사실은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롱숏 펀드들이 참 요새 궁지에 빠지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저를 아주 이제 미워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돈을 잃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같은 돈이라도 사실은 이제 인내심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고요. 단기로 승부를 봐야 하는 돈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이제 이익 많이 보신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을 거고. 최근에 뭐 이제 코인 시장에서 유입된 돈이나 또 신용받아서 들어오신 분들, 특히나 높은 가격대에 들어왔다 그러면 마음이 급할 것 같은데. 이런 자금들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측면도 있는 거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투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미수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수는 뭐 3일 만에 승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이제 키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만 제가 금융감독 쪽에, 금융당국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이제 종목이나 업종별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을 해야 돼요. 예. 지금 이제 신용 같은 부분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에 신용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발행 금액, 그러니까, 총 이제 유통 주식 수 대비해서 그 신용 잔고를 보면 2차 전지 쪽은 상당히 좀 적은 편이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요. 예. 그거는 이제 4월, 5월 달부터 이제 그 공매도 기관들의 좀 이제 요구를 받아들여 갖고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이제 지금도 신용이 금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증권사별로 다 다르긴 한데 이제 증권사별로는 신용이 안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초전도체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훨씬 신용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신용을 막으려고 하면 업종 구분을 둬선 안 되고
동일한 잣대로 다 같이, 공정하게 해야죠. 다 같이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가장 제가 봐서는 그 신용 부분 관련해서 이제 좀 긴급하게 신용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좀 워닝을 줘야 되는 거는 초전도체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금융당국에서 얘기를 잘 안 하고 2차 전지를 자꾸 갖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역시 좀 그 기관들하고 좀 한통속이 아니냐 하는 이제 투자자들의 뭐랄까 그런 이제 비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벗어나기 어려운 행동이죠. 행동 자체가. 예. 작가님, 2차 전지 장세가 뭐 이렇게 좀 변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숨고르기, 뭐 박스권지니,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단기적인 뭐 장세는 제가 잘 못 맞추는 편이라서 이제 말씀드리기 조금 하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결국은 그 기관 자금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자금을 집행하는 거는 사실 개인이거든요. 네. 그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자금을 집행할 건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3억 이상 자금이 있어갖고 이제 지금 롱숏 사모펀드에 맡긴 사람이라고 보면 1년 동안 맡겼는데 지금 마이너스 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이제 박순혁 이사 얘기하는 거 듣고 대충 8종목 샀는데 뭐 50% 난 사람도 있고 100% 난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저 같으면 당연히 그거 롱숏 펀드 있는 거 깨갖고 2차 전지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바로 사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면 ETF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ETF를 사든 2차 전지를 직접 사든 그쪽으로 아마 자금이 몰릴 거고 롱숏 펀드 쪽은 자금이 빠질 거라고 보는 게 좀 제가 봐서는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올해 하반기도 계속해서 2차 전지가 이제 독주하는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뭐 펀드멘탈이라든지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올해 이제 많이 올랐던 소부장이나 반도체 소부장이나 그 다음에 뭐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AI 뭐 이런 주식들보다는 2차 전지 쪽이 훨씬 성장성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훨씬 유리한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역시 좀 재편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극심해지는 이제 그런 형태의 시장이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2차 전지 기업들 또 업종 전체로 볼 때 이른바 뭐 성장성, 펀더멘탈은 뭐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 주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변화는 없고요. 이제 다만 상반기 비해서는 하반기가 조금 좋을 걸로 보이는 게 사실은 상반기 쪽에 이제 GM이나 포드는 전기차를 많이 못 팔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되게 민감한 거여 갖고 반도체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을 짓고 실제로 완공되고 물건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원래 같으면은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그 미국에 지었던 이제 LG 공장이나 SK 공장에서 이제 배터리를 막 만들어 갖고 열심히 지금 팔았어야 되는데 실제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계속 좀 문제가 생겨서 이른바 지금 수율이 안 나오는 건가요? 배터리 수율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차 내부적인 자체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GM이나 포드 쪽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배터리 많이 못 팔았어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정상화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M이나 포드 쪽 이제 전기차를 사려고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주문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니까 이제 상반기에 못 팔았던 부분만큼 하반기는 더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되게 이제 하반기에는 좀 좋은 쪽으로 움직일 것 같다 하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기업 얘기 좀 했으니까 개별 기업 이슈 하나만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게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 유독 저조한 종목이 LNF예요. 2분기 영업이익도 많이 떨어졌고.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예. 이거를 이제 작년부터 제가 사실 LNF 주주분들한테 험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8대 종목에 왜 LNF를 빼냐 해가지고 작년만 해도 이제 여의도에서 양극재 중에 탑픽은 사실 LNF였어요. 네. 예, 뭐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보다 LNF를 더 쳐주는 애널리스트도 사실 있었거든요. 외국인도 많이 샀죠. 예, 외국인도 많이 사고. 예. 그게 결국은 이제 테슬라 후광 효과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이제 그 LNF를 8대 종목 안에 안 넣은 이유가 사실은 테슬라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사실은 이제 사업하는 파트너적 관점에서 보면 되게 뭐랄까 좀 자기 이속만 좀 챙기는 좀 양아치스러운 짓을 좀 많이 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파나소닉하고 관계인데, 그 AMPC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네. 이제 그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 이제 미국 정부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그 금액이 분기에 몇천억 규모가 되는 되게 큰 금액이거든요. 예. 근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그 세액 공제 받는 금액을 테슬라하고 반반 나눠 가져요. 예. 이거 테슬라가 뭐랄까 이게 쥐어짜서 그런 거거든요. 납품업체를 쥐어짜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저는 이 얘기는 올해 1, 4분기부터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기사가 쭉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파나소닉의 세액 공제를 이제 그 테슬라하고 나눠 가진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여의도 분위기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니까 LG하고 SK도 그럼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좀 기사에 나온 그 내용인데, 근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그 거래 관계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 계약을 맺느냐에 사실 달린 문제고,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좀 젠틀해요. 테슬라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테슬라는 좀 전형적으로 좀 갑질을 많이 하려고 하는 좀 그런 업체고요. 그래서 저희 업체 쪽에서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도 테슬라하고 거래하는 거를 좀 사실은 그동안 좀 꺼렸던 면이 있고요. 그게 LNF가 최근에 이제 그 이익이 크게 이제 급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테슬라가 좀 갑질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 4분기 같은 경우에 리튬 가격이 막 치솟을 때 이제 테슬라가 LNF한테 이제 리튬을 미리 좀 많이 좀 사놔라 해서 샀잖아요. 사갖고 이제 그 이후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원래 같으면은 이제 가격이 떨어진 부분을 테슬라가 좀 보존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원래 이제 대등한 이제 관계면. 근데 지금 전혀 보존을 못 받았고 그 결과로 2, 4분기 영업이익이 30억, 95% 곤두박질 쳤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이 테슬라는 이제 같이 사업을 하기는 좋은 파트너가 아니다는 점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 조건은 결국 갑을 관계에 달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항상 갑의 위치에 있는, 갑의 입장에 설 수 있는 회사를 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소재는 양극재만 봐라. 왜냐하면 양극재는 배터리 회사에 비해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진이 잘 방어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포스코 퓨치엠이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이 와중에도 이제 가격 방어를 잘 했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에 1,0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이제 포스코 퓨치엠도 대략 한 5% 6% 되는 영업이익은 낸 거거든요. 예. 이제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테슬라하고 이제 거래하면 좀 안 좋다는 이제 그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차트입니다. 이 테슬라 파트너가 이제 파나소닉인데, 네. 파나소닉의 10년 주가 차트를 보면 하나도 놀랐어요. 10년 동안 지지부진했거든요. 이 사이에 테슬라 주가는 몇백 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우리 배터리 업체를 좀 도와준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좀 디테일한 얘기가 있는데 2010년도 초반에 배터리 업계의 선두는 한국계였습니다. LG화학이나 이런 예. 쪽이었고 파나소닉이 좀 뒤쳐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나소닉이 테슬라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파나소닉만 이제 접촉을 했던 건 아니고 이제 LG화학이나 같은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당연히 접촉을 했었겠죠. 근데 조건이 테슬라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였어요. 그래서 LG화학은 이제 그거는 우리는 안 되겠다. 그런 형태의 불공정한 계약을 맺지 않겠다 해서 테슬라하고 계약을 안 맺었고 파나소닉이 그 계약을 덥석 받았는데 예. 이 보시듯이 10년 동안 주가가 이 모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테슬라하고 계속 거래하면서 회사가 좀 사세가 기울면서 우리가 이제 좀 역전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거고요. 당장 매출의 규모로 보면은 이제 파나소닉이 2018년, 19년까지만 해도
원래는 2등이었다가 테슬라 계약을 이제 대량 계약을 받으면서 외형상으로는 한국 배터리 업체를 넘어섰었고요. 쭉 가다가 근데 이제 그 계약 자체가 테슬라한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고 파나소닉한테는 불리한 거였기 때문에 이익은 못 내는 회사가 됐고 지금은 다시 그 이제 순위가 역전돼서 K 배터리가 이제 1등으로 올라온 이제 그런 거고요.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결국은 이제 테슬라 손을 뿌리치고 독자 행보를 했던 이제 LG 화학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게 이제 주가를 보면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제 16만 3천 원 하던 주가가 지금 105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그에 이제 LG엔솔 좀 분할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또 최근에 이제 그 화학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LG 화학은 전통 화학도 많이 하는 회사니까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밀려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 10년 동안 거의 한 대여섯 배 정도는 이제 LG 화학은 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단순하게 이제 테슬라하고 이제 납품하니까 좋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제 테슬라한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계약 관계는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좀 이제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뭐 테슬라 차가 좀 많이 팔리면 오르고 테슬라 차가 조금 판매가 저조하면 내리고 이런 게 보면은 좀 이 인과관계나 뭐 상관관계를 잘못 파악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의도 쪽에서는 이제 테슬라를 되게 높게 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더 높게 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LNF부터 시작해서 테슬라하고 밸류 체인을 맺은 회사들이 다들 주가가 뭐 계약 발표하고 뭐 이런 무렵에 되게 이제 슈팅을 했었고 많이 올랐었고 그거를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좋게 이제 리포트를 써준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들도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해갖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짚어주는 역할을 사실은 애널리스트가 해야 됩니다. 분석가니까요. 이 주식이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뭐 펀더멘탈에 의존하겠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급에 의해서 좀 교란되거나 이렇게 좌우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2차전지가 당분간은 수급 이슈에 좌우될 거라 이런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공매도 쪽이 지금 상당히 좀 코너에 좀 많이 몰려 있어갖고 근데 이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이제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제 수급에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앞으로 한두 달 정도도 이제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 주가를 흔들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사실 가장 좋은 건데 이제 뭐 그거는 지금 당장에서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거니까 오히려 지금 있는 현실에서는 이제 그런 힘을 좀 역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3일 그 결제 제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불법 공매도가 막 나와서 주가가 막 떨어진다 싶으면 하루 이틀 3일 기다려서 3일째 오전에 사면 이제 한 이틀 정도 올라가니까 수익이 이제 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접근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들이 쇼스퀴즈 막 당해갖고 주가가 막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공매도 공격이 분명히 들어올 테니까 그때는 미리 좀 팔아놓고 하는 식으로 좀 이제 좀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이제 이런 뭐 수급적인 이슈 문제는 잘 좀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한다고 그래도 뭐 그거를 그냥 꼭 움켜쥐고 가는 게 아니고 수익이 나면은 조금 부분적으로 팔고 또 이렇게 조절하면서 가는 것도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는데 더 편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올해 보면은 역사상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개인이 공매도 세력을 이기네요. 최소한 지금까지만 보면. 이 크게 보면 맨날 사실 우리가 이제 뺏겼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국부를 늘린 거죠. 결국은 이제 뭐 싱가포르, 홍콩 자금을 우리가 이제 갖고 온 거니까. 자, 공매도 하시는 분들 앞으로 어떤 작전 구사할 걸로 보세요? 특별히 작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이 그 형태의 공격 외에는 뭐 그닥 뭐 없을 것 같고요. 거의 막바지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결국은 이제 이게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뭐 그러니까 위에서 불법 공매도해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떨어뜨린다고 해서 이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밑에서 환매수를 해서
그게 이제 처음에 공매도 쳤던 평균 단가보다 낮아야 그래야지 사실은 이제 공매도가 이익이 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떨어뜨려 갖고 막 주가 떨어져서 이제 개인들이 그걸 겁먹고 같이 팔아야지 이제 그 쭉 떨어지는데. 쭉 떨어지는데 지금 개인들이 오히려 떨어지면은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줍줍하는 형태로 지금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 계획이 다 무산되는 거니까 이제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뭐 답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계속 이기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로 이제 머리 쓰기 싫고 매매하는 거 귀찮고 하신 분들은 니들이 뭐 이렇게 짚고 떠들고 하든 난 아무 상관없고 무조건 3년 갖고 갈 거야 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한 발짝 들어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50만 원 찍고 이제 뭐 100만 원까지 가니까 50만 원 손해 본 것처럼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7월 한 달간 보면 40% 오른 겁니다. 100만 원 가격이라도. 한 달에 40% 오르면은 만족할 만하잖아요. 100만 원이라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사실 생각하실 이유는 없고 3년 갖고 가서 뭐 이제 25년 말까지 갖고 가서 지금 가격 대비해서 뭐 한 2배만 가도 뭐 예금한 것보다 월등하게 좋은 거니까요. 이제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뭐 중간에 뭐 내리든 말든 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나는 이제 빠져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좀 이제 매매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좀 능력이 된다고 하시면 그 숏스퀴즈가 나와갖고 주가가 급등할 때는 일부 좀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고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매매를 이제 전체를 다 하실 건 없고요. 대략 한 뭐 20-30% 정도 예. 갖고 가시는 금액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좀 이제 주수도 늘고 좀 재밌고 하니까 이제 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2차 전지에 딱 이렇게 이 시야가 차단돼 가지고 보니까 그렇지. 돌이켜서 보면 삼성전자 또 시기별로 뭐 주도주들이 다 있었잖아요. 이 보면은 뭐 조정 우여곡절 없이 쭉 그냥 올라간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주식 격언에 주가라는 게 고통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뭐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닐까 싶은데. 이 최근 장세가 막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더 강렬한 거는 단순히 시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워낙 짧은 시간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단기간에 되게 이제 급등한 이제 그런 상승률 자체가 단기간에 되게 컸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중의 자금이 이제 특정 섹터로 되게 이제 집중적으로 몰린 이제 그런 면이 또 있고 또 대개의 경우에 이게 상승하는 주식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이제 매도 의견이라든지 이제 나쁜 쪽으로 얘기를 사실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 2차 전지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여의도 증권사, 기관들, 심지어는 뭐 금융당국까지 대놓고 이제 되게 험담하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고 그 반대편에 이제 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이 또 반대 의견을 해서 이제 똘똘 뭉쳐갖고 거의 이제 전쟁처럼 싸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훨씬 더 뭐랄까 강렬한 인상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이익 함수다. 주가라는 거는 돈을 벌면 그건 거품이 아니고 돈을 못 벌면 그건 거품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국의 2차 전지 이제 주요 종목들은 거품이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하고는 다르고요. 새로운 기술하고 같은 회사는 같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왜냐하면 앞으로 그 회사들이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